이번 렉처 내용은 우리 퀀트 분석을 위한 이제 이뷰스 사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뷰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몇 가지 스크린 캡처를 해봤는데 이뷰스에는 많은 그 빌트인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형 회귀 분석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리스퀘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든 비선형 회귀 분석이든 그런 그 회귀 분석을 하는 기능을 모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들어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멤버 함수들이 있어서 다양한 이제 뭐 통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EBS에 보면 이제 굉장히 라이트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선형 회귀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너리 초이스 모델, 그러니까 0과 1을 설명하는 어떤 비선형 모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로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 등급을 모델링하는 오어더드 프로빗 모형이라든가 그 순위 프로빗 모형이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리스퀘어 모형 중에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시계열 분석 모형들인데 아리마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형 모형들도 추정을 하고 뭐 예측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요.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리한 점은 이제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드리븐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죠. 눈으로 봐서 어디에 실수로 오타가 났는지,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툭 튀면 이상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평균, 뭐 중위수, 뭐 이런 이게 정규 분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통계량도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빌트인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대화 상자를 통해서 클릭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클릭을 하는 행동들을 다 그냥 코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막 해야 할 때는 그때마다 대화 상자를 불러가지고 누르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캡코 그 한전의 주가를 불러서 모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금융 IT 시간에 이건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뷰스는 이제 우리 그 PC 랩에 있는 버전은 8.0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7.0인데 기능상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파워풀한 피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두꺼운 그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셀폰도 실은 매뉴얼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셀폰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이뷰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큰 태블릿 PC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안에 각종 이제 헬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이스퀘어 분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수식으로 써보자.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x라는 값이 있을 때 얘가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밀도가 얼마냐, 또는 누적 밀도가 얼마 되느냐, 아니면 이러한 분포를 갖는 데에서 숫자를 드로우하면, 즉 샘플링을 하면 어떤 숫자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난수를 추출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프에 들어가서 디스트리뷰션 하고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3개를 검색해서 눌러봤더니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샘플 데이터로 이제 같이 엑서사이즈를 해볼 것이 여기에 보는 이제 팩터 모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주식 수익률
어떻게 결정이 될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이제 마켓 베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팩터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이즈 팩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밸류 팩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이라는 팩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퀴디티라는 팩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팩터들, 즉 이거는 위험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이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테이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대 수익률이 주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 되겠습니다. CAPM이 그 중에 하나, 요거 하나만 보는 게 CAPM이고요. 요거 세 개를 보는 것이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런 팩터 모델들이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게 만약에 작동한다고 하면 저런 모델에 근거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모형을 추정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efficient frontier로 계산할 때 expected return의 대응치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커머셜 밴더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사이즈 팩터, 보통 우리가 이제 small minus big 그래가지고 SMB 팩터 이렇게 부르는 거 있고요. 그다음 value 팩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high minus low입니다. HML. 그래서 high minus low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small stock, big stock, high, 요 high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growth stock이에요. 아니죠. 요 value stock이고요. 요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growth stock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사잖아요. 여러 부모님들이 이제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전략이 다 달라요. 나는 이 조그만 소형주가 위험도 크지만 기대 수익도 높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데 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내 펀드의 스타일은 이겁니다라고 보통 이제 약관의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처음에 가면 이제 설명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 들었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쪽박이 날 확률이 있음을 뭐 설명 들었음 뭐 사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요. 그 사람들이 특정 펀드를 운영한 성과를 쭉 데이터를 컬렉트를 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수익률이 있는데 그 수익률이 이 수익률에 의해서 많이 설명이 되고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걔는 스타일이 스몰 스탁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잡히고 다른 게 약하면 얘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펀드 스타일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벤처 캐피탈 인덱스, 그래서 벤처에 투자를 하면 어떤 수익률이 나올까, 뭐 그런 것들도 일정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00년대 초반인데요. 미국도 IT 버블이 있었죠. 묻지마 닷컴. 예, 뭐 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는 거예요. 닷컴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러다 버블이 그로우 하다가 버스트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묻어나는데요. 저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놔야 저거를 분석을 해서 내가 벤처에 얼마나 에셋을 엘로케이트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벤처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아직도 보통 이제 리퀴데이트 됐다, 청산됐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해서 한 5년, 6년, 7년 지나서
이제 청산이 됐다. 이제 배당을 다 지불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그 벤처 인덱스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수가 있어야 또는 삼성전자 주가 지수가 있어야 그거하고 이런 팩터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모형을 추정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런 인덱스가 없는 한국의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 없느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 일을 부탁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별 데이터를 주고 긴 거를 주고요. 분기 데이터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몸으로 때우는, 그러니까 그 공병 출신의 우리 그 예비역들은 다 이제 삽질합니다, 이제. 그래서 2개 죽이고 살리고, 2개 죽이고 살리고. 그럼 팔이 뻐근하죠, 그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EBS를 시작을 하면 이제 워크 파일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탭이 있는데요. 이 화면은 실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탭 쉿인데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탭을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이 탭을 누르면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탭에 일단 이제 monthly 데이터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이쪽 탭을 하나 크리에이트를 시켜서 제가 임의로 이름을 quarterly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quarterly는 얘는 지금 monthly로 이렇게 그 레인지가 세팅이 되어 있지만 얘는 quarterly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copy. 이 monthly 탭에 있는 gross stock이라는 데이터를 이 quarterly 탭에 있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쿼터에는 3개의 month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클로징 데이터를 씁니다. 맨 마지막 거. 그래서 C, 이 카피의 옵션이 L, last observation이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면 제일 처음 거를 가져와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의 observation의 평균을 카피해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 옵션을? 마찬가지로 헬프에 가보면 카피 옵션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그 퀀트 분석 툴들을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황당한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밸류 스탁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정한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릭 프레스카 필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냐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추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1에서 시작하는 거로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는데요. 얘가 가서 다시 골로 그러니까 출발점의 수준으로 돌아오든가 또는 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출발점 수준으로 돌아오든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가상의 선 주위로 움직이면 이제 안정적인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이제 떠다니는 그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정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ationary series, 그 다음에 non-stationary series인데 그 non-stationary time series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이런 필터가 있어서 이 필터는 가상의 그런 추세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얘는 매끄럽죠, 그죠? 매끄러운 추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스타캐스틱 트렌드 그래갖고 확률적 추세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추세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확률적인 추세를 보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어서 필터를 해봐라 라고 이제 EBS에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빨간 선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추세면 추세 주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buy low, sell high.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버는 거 잘 쓰고 있다가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에 그릴 수 있는 선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점을 못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그려봤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뭐 180일 이동평균선. 얘가 주식이 이렇게 가는데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끊었다. 그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얘 이제 대박 난다 이제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이거하고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거기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 프리딕션이 다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을 하더라도 해석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ontinuously compounded return은 natural log price에서 차분의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로 표현한 연속 복리 수익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정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플한 내용들이라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엑셀로. 엑셀은 나중에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아직 가우스도 지금 나오는 차례가 아니라서 지금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출발을 합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그 아웃컴이 실제로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 값을 모르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 값은 상수라고 부르죠, 그죠? 네, 상수. 근데 대부분 우리가 딜을 하는 이 서브젝트들은 대부분 상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하지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실현될 때까지 모른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를테면 기대값, 그죠? expectation 또는 expected value. 그 다음에 그 기대값을 중심으로 분명히 실제 값이 이제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얘가 기대값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현될 것이냐, 아니 이렇게 큰 쪽에서 실현될 것이냐, 이거를 매저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개념이 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베일 쉐입으로요. 이제 양쪽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포가 한쪽이 이제 테일이 길 수도 있고 이쪽이 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평균이 미우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인데요. 저런 밀도 함수는 이제 x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죠? 그래서 평균값 뮤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는 이제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뮤 마이너스 1 시그마 밴드,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밴드, 3 시그마 밴드에 해당되는 값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인 추론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따 데이터를 읽으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monthly 데이터를 읽을 때, 뭐 quarterly 데이터를 읽을 때 어떻게 frequency 세팅하느냐. 이 대화 상자는 저 버전에 비해서는 지금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같이 해보면 쉽게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이를테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스페이스를 잡아놓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관측치를 내가 이제 임의로 추출해 집어넣을 건데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NRND라는 EBS의 함수를 쓰면 Normal Random Variable입니다. 그래서 RND는 당연히 랜덤의 약자인 것 같고 그죠? 앞에 n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Normal Distribution이거든요. 그럼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을 할 거예요. 추출을 해서 ET라고 내가 이름 붙여놓은 베리어블에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커맨드는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시리즈로. 나중에 시리즈라는 커맨드를 한번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를 추출을 할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다른 분포, 예를 들어서 코시 분포 뭐 이런 데서 추출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t 사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함수 이름을 잘 주면 이제 다른 분포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nRND 함수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이렇게 쓰니까요. 앞에가 이제 뮤고 뒤가 시그마 스퀘어드잖아요. 근데 nRND 함수는 여기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추출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함수를 또 하나 만들죠. 뭐 만들어 갖고 이 숫자 넣어라, 이 숫자 넣어라. 그럼 내가 추출하겠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이게 0이면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평균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 평균을 10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지금 x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추출한 이제 변수가 이제 x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더하기 10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쭉 가죠. 그죠? 예. 표준 편차는 이게 1이니까요. 1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좀 내로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0.5를 곱해주고 이렇게 스케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을 더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0.5 곱하기 x에 더하기 10이니까요. 얘의 기대값을 구해봅니다. 구해보면 얘의 기대값이 0이니까요. 얘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얘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구해봅니다. 0.5 x에 10. 얘는 상수니까요. 베리언스가 없어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보통 상수는 제곱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의 베리언스가 되는 거거든요. 얘의 베리언스가 뭐예요? 1이죠. 0.5의 제곱이죠. 그래서 0.5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분산이 0.5의 제곱이라고 할 때 표준 편차 0.5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궁금한 사람 있어요?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론을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확률론. 근데 그게 챕터 3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금방. 얘는 선형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 법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각각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요. 예. 그런 것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챕터 렉처 3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여러 함수들 이야기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NRND로 드로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드로우 했다. 그래서 찍어보면 이제 제멋대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저게 만약에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평균이고요. 평균에서 어떤 거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 값, 추출한 값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표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 즉 이 가상의 이 선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값이 대체로 여기에 한 1.96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대부분 95%가 다 숫자가 놓일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시계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추출한 거하고 이 숫자를 추출한 거하고는 우리가 보통 인디펜던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다. 네, 아까 봤던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가 있고요. 네, 어떤 데이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모양도 있겠죠. 얘는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있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 분포의 찌그러짐 정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작으면 이 찌그러진 정도가 굉장히 크고요. 얘가 자꾸 큼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자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카이스퀘어 분포는 카이스퀘어 스퀘어드 분포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표준정규 분포에서 숫자를 드로우 해갖고요. 걔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꿉니다. 제곱을 시킵니다. 그 제곱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 딱 그려본 거예요. 그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이고요. 카이스퀘어 분포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다. 그건 뭐냐면 내가 표준정규 분포에서 하나를 드로우하고 또 드로우해요. 제곱해요. 제곱하고 그리고 더합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썸. 제곱한 거의 썸이 몇 개를 썸했느냐에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곱했기 때문에 항상 레인지는 0 이상이겠죠. 그죠? 0 이상입니다. 0 이상. 그래서 이런 카이스퀘어 분포는 보통 우리가 그 계량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대표본에 관련된 어떤 통계량들의 임계치를 계산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도비 검정, likelihood ratio 테스트, 뭐 월드 검정, 그 다음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검정, 뭐 LM 검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대표본 검정인데요. 그런 검정들이 이 분포에서의 임계값을 이제 보는 거고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개면 100개의 관측치를 지금 랜덤으로 샘플링을 한 거죠. 그죠? 샘플링을 했는데 그 이제 샘플링된 실현된 값 100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저런 히스토그램 또는 분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실증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 이렇게 부르고요. 아까 본 그 수식에 정의된 거 있죠? 수식은 이제 이 값을 집어넣으면, x 값을 집어넣으면 딱딱딱딱 계산이 돼서 매끄럽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론적인 이제 분포 함수가 되겠죠. 실증 분포, 이론 분포. 이렇게 이제 용어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x라는 데이터를 먼저 일정한 방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해놓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숫자, 상수를 곱해주고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추출한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정규별량을 붙였다. 그렇게 해서 y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들 때는 항상 앞에 시리즈로 시작을 한다 하는 거고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x가 x축, y가 y축. 그렇게 그린 그림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스캐터 다이어그램, 삼포도. 그죠? 삼포도. 회귀 분석은 y가 주어지고 x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찾는 문제죠. 네. 얘가 정규 분포하는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을 찾는 데에서는 이 절편과 기울기만 찾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정규 분포한다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면 얘를 추정을 했더니 기울기가 1.4가 나왔어요. 1.4. 1.4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그젝트한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 때문에. 얘가 이제 랜덤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라고 하더라도 얘가 랜덤이면 얘가 랜덤이라 실제로 얘를 추정을 해보면 1.5가 안 나올 거예요.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1.5가 과연 뭐 0과 그러니까 1.4라는 게 추정이 됐을 때 얘가 1.5와 같은가 다른가를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1.4가 계산됐는데 걔가 1.5 얘가 트루 베타예요. 기울기. 얘는 뭐예요? 추정치네. 그죠? 그러면 얘를 요 디스턴스가 과연 통계적으로 허용이 될 만한 숫자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랜덤 샘플이 많이 있어 갖고요. 저런 구조에서 나온 추정을 해봤더니 1.4가 나왔고 뭐 1.35가 나왔고 1.62가 나오고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때마다 추정된 것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이거 한 디스턴스가 나오겠네요. 그죠? 디스턴스. 그 숫자를 여러 번 계산했다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걔가 일정한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죠. 히스토그램을 또 그려보면 이 차이를 얘를 여러 번 추정을 해서 여러 번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추정을 해서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의 히스토그램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거당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평균적으로 차이가 뭐 이만큼 나온다. 평균을 봤더니 뭐 0.3이 나올 수도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해서 이렇게 레이쇼를 취한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 통계량이거든요. T.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쓰죠, 보통. 얘는 상수니까요. 표준 편차가 없죠. 안 변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거 추정치에 그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T 분포를 한다. 이 차이를 베타 햇의 표준 편차로 나눈 통계량이 T 분포한다라는 이론적인 그 데리베이션을 위해서 얘에 대한 분포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규 분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이 T 레이셔가 생기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데리베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분포인데 이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그 계량 경제학의 기초고요. 그래서 추출한 데이터가 있으면 손으로 쓰면 커맨드를 리스퀘어 y 변수 x 변수 쓰는데 이 C라는 것은 이제 reserved word인데요. C라는 것은 intercept를 두어라. 안 그러면 0에서 출발하는 거로 그리는 거죠. 그죠? 0에서 출발하는 거로.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스퀘어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인터셉트가 아까 우리 2로 뒀는데 2.0043이 나왔고요. 슬로우 코에피션트 베타는 1.4912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1.49 마이너스 이게 0인가? 저기는 이제 1.5인가를 봤잖아요. 근데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1.5를 볼 수도 있고 내가 0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베타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1.49 마이너스 0 나누기 밑에 있는 그 표준 편차가 바로 이 숫자죠. 표준 편차. 그 비율이 t 통계량인데 134.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라서 분포에 굉장히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0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0이 아니죠. 그죠? 네. 여기에 있는 probability는 얘가 t 통계량이니까 t 분포도 마찬가지로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가 100 얼마니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얘는 0은 아니지만 0에 점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일 때 이 나머지 이 에어리아, 이 전체 에어리아가 1인데 이 에어리아, 그 다음에 이 숫자의 마이너스 값, 이쪽 값, 거기에 요만한 에어리아, 요거 두 개의 에어리아를 합친 게 전체 1이라고 봤을 때 얼마냐? 여기 0.000000000. 그 이야기는 귀무가설이 맞다면 얘가 0이라면 실은 t 값이 이쪽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에비던스가 많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p-value라는 것은 요 에어리아를 합한 것이다. 양측 검정인 경우에, 양측 검정인 경우에.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여기 디폴트로 양측 검정을 합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white noi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런 것을 이런 함수로 추출을 하게 되면 지금 추출한 것과 다음에 추출한 것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인디펜던스 어썸션인데요. 그걸 쉽게 보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추출한 ET하고 전에 추출한 ET하고를 회귀 분석을 해보면 얘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값을 아는 것이 얘가 0이라고 하면 다음 기 미래 값을 아는데 정보가 없다. 그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시계열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확률 오차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p-value 이야기는 지금 했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카이스퀘어 2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죠? 어떤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어떤 검정 통계량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예를 들어서 0.5767이 나왔거든요. 0.5767. 0.5767. 그랬을 때 p-value는 이 값이거든요. 이 값. 그래서 계산하는 걸 봤더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워크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 때 보면 뭐 샘플이 1에서 시작해서 100개까지 있다. 거기서 시리즈라는 거를 쓰면 그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여기에 꽉 차는 거예요. 여기에. 그 대신에 내가 만약에 내가 시리즈 p-value 그 다음에 at chi-sq 괄호하고 요값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2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럼 내 샘플이 이만큼 있으면 그 p-value라는 게 주르륵 똑같은 값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낭비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숫자만 계산하고 싶다. 한 숫자만. 그다음에 스칼라라고 쓰면 되겠어요. 한 숫자 스칼라. 시리즈를 하면 워크 파일에서 이렇게 시리즈처럼 생긴 비트맵에 여기에 뭐 베타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베타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 스칼라는 이제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알파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 한 숫자만 여기에 딱 나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쭉 숫자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어리아가 아까 이야기한 P 밸류고요. 보통 귀무가설이 맞으면 주로 이쪽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요. 만약에 P 밸류를 구했는데 이렇게 받는 여기가 이 숫자가 통계량이라서 계산해 봤는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0.024 그러면 5% 정도 기준으로 볼 때 이 숫자가 너무 0에서 떨어져 나왔다. 네, 다르다. 0과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까 요 샵이 있는 것을 누르면 요게 이제 스칼라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숫자가 밑에 하단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 데이터는 이제 보실 거니까 이거 처음 만들 때 이제 미국 데이터를 썼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의 뭐 이자율이라든가 뭐 GDP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파이낸셜 데이터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페더럴 리저브 세인트루이스에 가시면 프레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가면 많은 데이터들이 프리 오브 차지로 뭐 데일리도 있고 뭐 먼틀리, 쿼털리 쭉 다 있습니다.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야후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yahoofinance.com. 네, 지나가고요. 텍스트 데이터는 잠시 후에 같이 읽을 겁니다. 리그레션 하는 것도 잠깐 봤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리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 리턴.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이네요. 그죠? 단순 수익률. 여기 보니까 net return이라고 그랬죠? 단순 순 수익률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지수만 가지고 계산한, 주가만 가지고 계산한 그런 리턴이 되는 거죠. 미국은 대부분 그로스 리턴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한국은 배당이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KB는 올해 배당을 얼마 이하로 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들리는 소리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은 저배당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와서 투자할 때는 저배당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이 프라이스가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가끔 이제 외국인 이제 지배주주들이 들어와 갖고 배당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컨플릭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비던드가 만약에 중요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밑에 보면 net return인데 이제 with dividend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기회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이번 기부터 다음 기 말에 주는 배당까지 포함을 해서 배당을 조정한 프라이스 마이너스 현재 프라이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가 PT하고 PT 플러스 1이 있을 때 요 차이는 보통 우리가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자본이득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이득. 가격이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비율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배당 수익률. 디비던드 일드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배당 수익률.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 수익률 공식을 보면 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i라고 그랬죠. 1 플러스 r은 요거의 레이쇼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얘가 이제 그로스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그거네요, 그죠? 원금 플러스를 그냥 심플이냐 그로스라는가 할 때는 그렇게 그 2를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넷 리턴을 계산할 때는 배당을 넣고 계산하느냐 with dividend냐 without dividend냐 그렇게 되죠.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RT고요. T-1, T-K-2, T-K-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 플러스 수익이 그로스죠, 그죠? 제가 1을 투자를 해서, 여기 말에, 요 한 기간 동안에 이만큼 이제 이득을, 이제 리턴을 받았죠, 그죠? 그럼 걔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다음 기회에 이 금액에 1 플러스 또 수익률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쭉 컴파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호상 1 플러스 RT, T는 이제 현 시점이고요. 이게 지금 몇 개냐? 얘가 한 개, 두 개 쭉 해서 K개다, K개. K기간, 즉, 멀티피리드 리턴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각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쇼로 정의가 되니까 아까 여기 봤더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점하고 T-K 이 시점의 비율과 같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수 인덱스를 만들 때요. 출발점에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그 다음에 100에다가 이렇게 쭉 가면 이를테면 K 시점 후에 인덱스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인덱스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로그 차분 하는 연속 복리 수익률이 있죠. 연속 복리 수익률로 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수 값이 안 나옵니다. 지수는 심플 리턴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항상 심플 리턴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이그젬플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플 리턴이 만약에 0.0425라고 하면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은 그로스 리턴 1 플러스 RT 플러스 1을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몰 RT인데 해봤더니 로그 1.0425는 0.04167 요거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심플 리턴이 작은 숫자면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이나 이거나 서로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이 숫자가 커지면 이제 이 차이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수익률이 뭐 이렇게 리저너블한 영역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한 데이터들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하고요. 이 데이터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좀 더 정규분포에 가깝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셨습니다. 예를. 그 efficient frontier를 derive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일 때 기본 가정이 리턴이 정규분포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efficient frontier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과 위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그럼 당연히 컨시스턴트 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숫자. 거의 다 왔죠?
이제 그 연속 복리 수익률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PT고 T 플러스 1인데 한 기간인데 한 기간을 쪼갭니다. 몇 개만큼? M개만큼 쪼갭니다. 그래서 그 M개만큼 쪼개서 바로 컴파운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이를테면 한 기간인데 얘를 이렇게 짜겠을 때 처음에 1을 투자해서 요만큼이라도 이제 이득이 나오니까요. 얼마만큼이냐면 리턴의 한 기간 이자율이 RT 플러스 1이니까요. 걔를 M으로 나눈 그 숫자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요 RT를 다시 또 투자하는 거죠. 다시 투자. 이렇게. 그래서 M번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M을 쪼개는 걸 이제 리미트로 아주 작게 만들면 걔가 이제 얘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얘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1 플러스 R이 P하고 레이쇼라고 했고요. 이렇게 됐으니까요. 얘 레이쇼는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익스포넨셜 이거니까요. 여기에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디퍼런스다. 예. 스몰 r이죠. 그죠? 스몰 r입니다. 스몰 r. 그래서 아까 이 그 1 플러스 멀티플 리턴을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 이게 아까 이런 것들의 곱하기 꼴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로그를 취한 서메이션으로 되죠. 그죠? 플러스로 되죠. 그래서 스몰 r 더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리턴을 가지고 오퍼레이트를 하면 저기 곱하기 꼴로 정의가 되지만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으로 멀티플 리턴을 정의를 하면 얘는 서메이션으로 되니까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예고한 대로 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좀 진해서 이쪽을 좀 볼게요. 이제 여기에 지금 플롯이란 게 4개의 시리즈인데요. 하나는 1999년 9월을 1로 노멀라이즈 시키고요. 그 시점에 지수값이 800이었다. 그럼 800을 1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8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나머지 숫자도 전부 다 8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로 노멀라이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1로 출발을 해서, 2013년 10월, 작년 10월, 이맘때쯤까지 코스피가 달려간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한 15년 동안 코스피는 배 약간 넘어가네요. 그죠? 네. 배 약간 넘어갑니다. 만약에 밸류 스탁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년 동안 투자할 배짱이 있었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왜 저런 거 안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코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진한 선이네. 그죠? 예, 예.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주, 그로스닥. 뭔지 모르지만 멋질 것 같아요. 그로스니까요. 그죠? 그로스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실은 밸류가 이렇게 갔고요. 그로스는
코스닥처럼 같네요. 코스닥처럼. 그죠? 그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밸류 스탁하고 그로스 스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FN 가이드에서 이거 만든 건데. 그래서 밑에 탭을 보면 밑에 여기 데이터라고 있는데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요. 좀 복잡해서 두 번째 탭에 팩터 SMB HML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디폴트로 지금 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은 제가 논문에서 쓰느라고 이제 저걸 해본 거고요. 이 탭에서 일단 맨 왼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냐면, 뭐 2000원, 여기 이제 데이트고요. 보니까 이게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이렇게 된 거 보니까 monthly 데이터인데, 아까 monthly closing, 맨 마지막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죠?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시장문 딱 닫을 때 그 가격.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빅 사이즈인 스탁이 있을 수 있고, 스몰 사이즈인 스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는 뭐냐면, 이제 마켓 캡이라고 해서, 주식, 발행 주식 수 곱하기 그때 주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총이라고 해야 하는 거 있죠. 그죠? 시총.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시총이 있을 거예요. 그 시총, 그 시점 기준으로. 그 시점 기준으로, 그게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까지 이렇게 쭉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빅 사이즈는 큰 쪽.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쪽. 스몰 사이즈. 근데 이 빅이라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빅이라는 친구들 중에서도 밑에 걸 보니까 북 투 마켓 레이쇼가 있네요. 그죠? 위에 앞에 있는 북은 이제 북 밸류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장부 가치. 지금 회사를 청산을 하면 회사가 이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00억이다. 근데 시총을 딱 봤더니 90억이다. 그러면 북에 비해서 이게 언더밸류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북 투 마켓 레이쇼를 계산해 봤을 때 큰 놈들 중에서도 특히 봤을 때 이게 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중간 작은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스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서 하이 북 투 마켓 레이쇼 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주가 지수를 하나 만듭니다. 전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그룹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 지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북투마켓이 로우인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뭐냐면 다 같은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100 곱하기 ln B6 나누기 B5네요. B6, 6가 여기고요. B6, 요 B5고, 그죠? 네. 요거에 로그를 취해서 요거 로그 취한 것을 빼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100을 곱한 거예요. 그게 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는 어떤 리턴이에요? 연속 수익률이죠. 그죠? 연속 복리 수익률이에요.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숫자들을 전부 이렇게 연속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몰 마이너스 빅이라고 그랬죠? SMB는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sum K6 M6 K가 여기에요. K6부터 M6 얘를 전부 더해서 나누기 3 평균
나누기 3 평균 빼기 H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SMB니까 small minus big이네요, 그죠? 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요 평균 수익률. 걔가 얘예요. 그럼 얘는 무슨 기준이에요? 아직도 연속 복리 기준의 평균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쭉 주어지면 나는 이제 얘를 이제 지수화를 시켜보고 싶어요. 얘는 리턴 형식이고요. 나는 지수화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 마이너스 로는 뭐냐면 얘가 하이죠? 얘도 하이죠. 그죠? 하이끼리 평균. 두 개 평균. 로우끼리 평균. 한 거를 뺀 거예요. 그래서 하이 마이너스 로.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하겠죠. 그죠? 소팅하고 뭐 이거에 따라 소팅하고 이거에 따라 소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회사에서 한 거예요. FN가에 대해서. 그 매번 퍼블리시를 해요.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해도 이거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서비스를. 그래서 일단 그거만 주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쉬운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 보면 big하고 small이 있고요. 그 다음에 book to market의 high, medium, low 해서 2 by 3네요. 그죠? 2 by 3. 그러니까 big이면서 high인 것도 있고요. small이면서 medium인 것도 있잖아요. 모두 6개가 있네요. 그죠? 6개가. 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얘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big, small이 아니라 5개 정도로 나누고요. 얘도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원하면. 그러면 5 by 5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럼 25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그래서 25개가 생겼을 때 뭐 하이끼리 본다든가 뭐 로우끼리 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 본 그림은 5 by 5를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5 by 5를. 그래서 small minus big이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SMB라고 했고 그 다음에 HML이 high minus low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얘가 소형주, 얘가 대형주, 높은 게 가치주, 밸류, 얘가 성장주거든요. 저기에 있는 데이터는 요 디퍼런스, 이걸 계산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만 딱 띄우면 되니까요. 걔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평균하는 값을 그냥 쓰면 걔가 얘가 되는 거지. 얘만 보면 얘고요. 이렇게, 그죠? 아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타일 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팩터. 그래서 팩터, 에셋 프라이싱에서는 팩터들은 이제 이 값을 쓰고요. 이 값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리턴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을 지수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잠깐 보니까 로우, 미들 사이즈 있고 스몰이고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미들 사이즈도 있겠고요. 하이,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북 투 마켓 레이쇼가 upper middle, medium, high, upper middle, medium, low middle, low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low를 계산한다. HML 할 때 L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L 있죠? 여기 L 있죠? 이쪽에 쭉 3개가 더 있을 거예요. L, L, L. 5개를 평균 내면 되겠네요. 그죠?
하이 있죠? 하이 있죠? 쭉쭉쭉. 예. 그러니까 아까 방법으로 스몰 마이너스 빅을 하면 전체 유니버스에서 스몰 스탁과 빅 스탁 이렇게 두 개를 수익률을 지금 이제 차이를 본 거잖아요. 근데 5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주 큰 거하고 아주 작은 거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더 이 사이즈의 그 효과가 좀 더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로 나눠버리면 여기도 스탁이 많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이제 그 특성을 많이 이제 희석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5x5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끝에 걸 보는 게 좀 더 하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지수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은 이제 이렇게 막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지수는 이제 이렇게 쭉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평균 낸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99년 아이고 너무 올라갔나요? 여기 볼게요. 이게 99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111로 놨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치하고 성장이고요. 수익률 기준으로. 그러면 1로 시작해서 요 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이거 곱하기 exponential 요 숫자 나누기 100. 이게 퍼센트로 지금 표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시멀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exponential small r 나누기 100이거든요. small rt.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단순 수익률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 그래서 그냥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이거 나누기 100 해서 하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심플 리턴으로 심플 그로스 리턴으로 바꿔 가지고 해야 지수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value고요. 얘가 growth고 코스피는 앞에 있는 것을 특정한 기준거로 요 시점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달러 표시되어 있죠. 그죠? 달러 표시. 그 숫자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쭉 카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코스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alue를 보면 요 라인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아마 다음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뭐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이비스에서 불러와갖고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분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 여기에 있으니까 이비스한테 엑셀 파일 이름이 이거다 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BR의 요 셀에서 시작한다.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읽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까처럼 이제 헬프 파일에 가보면 데이터를 임포트 할 때 엑셀 파일을 어떻게 임포트 하느냐.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편리하게 이제 여기에 있는 variable name하고 이 데이터를 일단 이렇게 커트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텍스트 파일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EBS를 실행을 해보면 파일, new에 work 파일에 가서 데이터를 monthly로 지정을 하고요. 1999년 9월부터다. 그럼 컬런 9. end date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2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파일 이름을, 이 work 파일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untitled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케이를 하면, 이제 work 파일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들을 여기에 쭉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리즈, ET는 N, R&D. 타이핑이 잘못됐다고 그러죠? 시리즈. 네. ET가 나왔죠? ET를 그래서 퀀티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벨 쉐입은 아닌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크베라라는 통계량이 있는데요. 얘는 귀무가설이 이 데이터가 정규분포한다예요. 정규분포한다. 그리고 그러한 귀무가설하에서 얘는 무슨 분포를 하느냐? 이 통계량은 카이스퀘어 자유도 2. 그래서 p-밸류 계산했어요. 0.2 얼마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이 숫자가 그렇게 예외적으로 다른 숫자가 아니다. 정규분포를 부정할 정도, 리젝트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의수준이 한 5%라고 하면 아직 0.2 얼마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통계적으로는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네. 오늘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데이터 불러온 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파일, 여기 import 있죠, 그죠? import 가면 데이터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lecture to factor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를 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근데 그레이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지금 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delimiter, characters between value. 이 숫자 끝난 데하고 다음 숫자 시작하는데 뭔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탭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 라인이 제로니까요. 그냥 여기서 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킵 라인을 플러스 1로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읽고 얘는 없어집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나중에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일종의 인텔리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리어블 네임일 것이다, 통상. 그죠? 그냥 계속 이제 클릭하면 이제 갑니다. 이게 옛날 버전들은 이런 걸 안 물어봤는데 요즘은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요.
다음. 예. 그래서 이게 줄이 잘 맞느냐, 그 다음에 얘를 베리어블 이름을 읽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예, 다음.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에 얘는 잘 읽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날짜들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여기 보니까 monthly 데이터라고 지금 알고 있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데이트를 1999에 9다. 네. 채워졌죠, 그죠? 여러분 데이터가 만약에 2000년 1부터 시작하면 2000년 1이라고 하면 2000년 1부터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얘를 같이 그룹으로 읽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까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이 텍스트 파일들하고 이런 걸 다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길 바라고요. 텍스트 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생긴 텍스트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탭 이름을 바꾸고 이 뉴 페이지를 하나 눌러가지고 얘를 쿼털리로 만든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을 써서 그다음에 그로스 스탁을 쿼털리로 바꾼 거예요. 그때 얘는 month end로 그로스 스탁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